그리고 메타버스 전에 이틀 전에 대장주였던 걸 한번 볼게요. 그거는 바로 전기차였죠. 전기차 대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뭘까요? 에코프로 BM이죠. 예, 2차전지 양극재. 보면은 얘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단기 고점일 것 같았는데 다음날 양봉 뽑더니 옆으로 계속 기간 조정이에요. 저는 가격 조정을 예를 들어서 뭐 갭을 메꾼다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 20한 4만 5천 원까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. 안 빠져요.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요렇게 기간 조정으로 가지 않을까. 2차 전지는 워낙 실적도 좋고 많은 회사들이 지금 2차 전지 뭐 2025년 되면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제 품귀 현상일 수 있다는 뉴스 나왔고, 예, 계속해서 얘는 나오는 뉴스가 뭐 몇 조 단위로 지금 수주를 받아요. 지금 에코프로 BM이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있고, 그러니까 얘네 다음에 메타버스가 움직였고, 메타버스랑 얘네 둘이 고점에서 기고 있으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신재생하고 반도체로 넘어갔어요. 그리고 또 대장주인 SK 아이테크놀로지 보세요. 이거 공모 말고 밑에서 기다렸던 팔 이유가 없습니다.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에코프로 BM하고 첨보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를 10% 정도 정리한 이유는 저는 평단가가 여기 보이지도 않는 평단가예요. 12만 원이에요. 그거 보셨죠? 제가 카톡 기자님한테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평단가가 12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10% 정리해갖고 저는 신재생 에너지로 좀 넘어간 거예요. 정리하셔도 충분히. 네, 자이언트 스텝이랑 이런 것도 한 20% 정리, 30% 정리해갖고 넘어간 게, 이걸 내가 정리한다는 게 아니라 조정 받으면은 일로 넘어갔다 다시 사는 거니까, 그렇죠. 제가 요 비중 조절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늘리고 하면 결국은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 그러니까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게 메타버스하고 배터리, 그리고 뭐 자동차, 반도체도 그래요. 근데 자동차가 좀 지지부진하죠. 예, 그러니까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또 좋았었던 게 LNF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요. 이 유상증자가 7만 6천 원인가 얼마거든요. 그냥 이게 아마 이번 달 말인가 상장이 되는데 상장된과 동시에 몇백만 원 그냥 또 입금이 되는 거예요. 얘까지 이렇게 셉니다. 양극재 소재들이 이번에 셌어요. 코스모 신소재도 이거 아마 그러니까 LG랑 친한 GS 계열이잖아요. 그 허쉬였나 여기가? 허쉬. 예. 구시 허쉬인데 허쉬. 이게 LG에서 M&A 한다는 무슨 뭐 찌라시도 있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극재를 좀 이렇게 내재화하기 위해서. 근데 얘도 흐름이 안 깨지고 있죠.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지금 따라붙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없다라고 하면 미친 척 20% 담아보세요. 떨어지면 더 사고 아니면은 그걸로 갖고 간다 생각하셔도 됩니다. 만약 이런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단에 뭐 대주전자재료도 계속 LG 쪽에서 뭐 M&A 얘기 나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요 밑에까지 좀 빼질 줄 알았는데 얘는 제가 하나도 안 팔았어요. 왜냐면 평단가가 쟤처럼 낮은 편이 아니고 요쯤이었나? 아마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는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비뒀고, DI 동일도 말씀드렸잖아요. 전 이건 갖고 있지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. 그리고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1 이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얘는 이제 알루미늄 박. 얘도 지금 보면은 근데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% 정도 올라 있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부담 없이 조금씩 들어가 볼 수 있죠. 그리고 우리 동박 얘기하면은 맨날 SKC. 얘는 오히려 부담 없죠. 예, 부담 없습니다. 이런 애는. 저는 얘도 아예 정리 안 하고 그냥 우리 그 같은 멤버분은 그분도 하면 이거 평단가 5만 원에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어요. 아직 안 팝니다. 20만 원 이하에선 팔 이유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원래 장비나 부품이 가야 되는데 장비나 부품 대장주는 제가 PNT 말씀드렸었죠. PNT가 이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. 근데 얘는 부담이 없어요.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얘를 만약에 사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하나기술도 말씀드렸죠. 턴키 수주 그냥 한 방에 다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죠. 턴키라는 건 그거잖아요. 그냥 열쇠 던져주고 간다 이런 거잖아요. 얘도 보면은 부담이 없잖아요. PNT 다음에 하나기술, 그 다음에 뭐 원익 PN이 말씀드렸었고 원익 PN이 어디 갔나?
원익 PNE는 그 충방정 시스템이겠죠. 얘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. 조정을 잘 받고 있죠. 네. 얘네도 괜찮고, 그리고 신흥 SAC는 얘도 지금 조정 잘 받았죠. 네. 다시 또 올라. 오히려 이런 애들도 붙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막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계속 벗어나셔야 돼요. 뭐 언제까지 뭐 PER 계산하고 뭐하고. 제가 재무제표를 알고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. 모르고는 덜어낼 수가 없잖아요. 뭘 알아야 덜어내지. 그 방식에서 성장주나 신사업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시고, 그리고 얘네는 아직 전기차가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도 않잖아요. 어쩌다가 요새는 많이 보이는 편인데, 조금씩 이제 예, 그게 이제 뭐 성숙 산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, 물론 얘네들도 우리도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그 가격 변동에 따라서, 그리고 또 달러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맞게 매출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쪽은 부담 없이 들어가 보시고, 또 CIS도 장비주 중에 얘도 부담 없잖아요. 이런 애들은 부담 없어요. 그리고 뭐 바닥에서 또 부담 없는 거 코인테크, 뭐 자동화 과정 얘기했었잖아요. 실적도 2분기에 뭐 좋게 나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뉴스 나와요. 보면 찌라시 뉴스 같은 거 보시 마시고, 이 아이 투자 이런 데는 뭐 괜찮은 뭐 가치 투자해 갖고 막 이렇게 지표들 많이 올려줘요. 뭐 실적 상향주 보면은 뭐 코인테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전년비 300% 늘고 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바닥에 있습니다. 2차 전지 소재가 먼저 올라갔어요. 그럼 장비 올라가고, 그럼 설비가 올라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럼 결국은 올라가요. 그러니까 위에 있는, 물론 그래도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. 그러면 비율을 섞으면 돼요. 대장주의 비율은 7, 장비를 30, 7대3 이런 식으로. 한 종목만 사라고 전 얘기 안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산업군을 하나로 봅니다, 저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. 그러니까 전기차들의 지금 흐름은 전혀 깨지지 않았고요. 뭐 좀 작은 거 좀 보실 거면 이건 LG 쪽하고 움직이는 NS, 얘네도 이제 뭐, 근데 얘는 아마 좀 신용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. 6.5%. 그러니까 개인들이 원래부터 좋아하던 나인테크도 이제 LG 쪽하고 움직이는데 바닥에 끼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뒤에 말씀드린 거 말고 그 전 거인 뭐 PNT 하나기술, 맨 위에 딴 애들은 좀 무섭지만 한번 붙어보시고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전기차 뉴스는 매일매일 나오고 연기금이 지분을 늘린다라고 하면 네. 분명히 이 배터리 2차 전지 쪽하고 바이오 일부하고, 그리고 뭐 신재생, 그리고 그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뭐 메타버스 관련 이쪽에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대기 매수세들은 많다라는 거는 누군가 팔면 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전기차 보셨고, 또 수소차 같은 경우도 상하 프론테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했더니 연기금이 이걸 많이 잡은 거더라고요. 그러면 자, 지금 조정받고 있죠. 네.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정고점에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. 얘는 만약에라도 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 붙으셔도 돼요. 요 밑으로 막 빠진다라고 하면. 그리고 뭐 좀 과감하게 한 20-30% 아예 없다면, 수소차 나 사고 싶어 아예 없어 하면은 대장주를 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상하 프론테크 붙으셔야죠. 이거 아니면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뭐 세종공업, 얘도 지금 바닥에 있죠. 얘 부담 없죠. 얘는 거래량 터지고 눌림 잘하고 있죠. 그리고 동아화성도 이 수소차에도 들어가지만 그 연료전지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. 얘도 지금 보면은 그 매수하기 부담 없는 자리예요. 예, 그리고 S퓨어셀, 얘도 보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얘도 지금 보면은 오히려 계단식으로 부담 없죠. S퓨어셀 괜찮고, 실적 대장인 뭐 두산퓨어셀, 얘도 지금 보면은 부담 없죠. 근데 얘보다는 뭐 나는 안정적이고 이렇게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두산퓨어셀이나 아니면은 SK 그룹을 사시는 게 나아요. 그냥 지주사 SK. 여기가 이제 수소에 투자해 놓은 게 많으니까 이쪽에 투자하셔도 돼요. 여기도 중간 배당 1,000원 나오잖아요. 지지부진해서 아유 던져야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풀칠해주고 뭐 이런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일진다이아도 보면은 수소 탱크 이제 자회사 상장하잖아요. 그 지분 가치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.
흐름이 너무 좋습니다. 그 외에 이제 뭐 좀 작은 회사들은 조금 유니크 이런 애들도 괜찮은데 기왕이면 앞에 말씀드린 거 대장주 위주로 대장주 위주.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뭐 일진 다이아 뭐 EM 코리아 정도까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EM 코리아 정도까지. 그리고 물론 가장 제가 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효성중공업. 얘는 풍력과 그리고 뭐 전력 시스템과 그리고 수소 충전소 우리나라 1위. 얘도 지금 보면 부담 없는 자리죠. 요런 애들 뭐 거래 터지면서 늘려주고 뭐 매물은 있지만 뭐 요 정도 거래가 실리면서 이거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. 효성그룹이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습니다. 앞으로 뭐 수소 쪽에 관련돼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돈을 쏟아 부어놓은 걸 이제 걷어들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 실적 보셨잖아요. 효성 첨단 소재 얘도 수소 탄소 섬유 때문에 수소차에 먼저 간 대장이죠. 효성 화학, 효성 TNC 다 좋았잖아요. 효성 그룹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그리고 하나그룹에서도 수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니콜라 투자했다가 좀 손실을 보고 있긴 한데. 하나는 우주도 하고 수소도 하고 참. 그러니까 기존에 걔네들이 신성장 동력이 사실 없었잖아요. 없었어요. 네. 효성도 그렇고 뭐 섬유나 뭐 이런 쪽으로 쳐져 있었고 중공업 위주고. 하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자체가 방산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 얼마나 칼을 갈아왔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버릴 게 뭐 미련이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죠. 근데 버릴 게 많은 기업들은 투자하기에 내가 이거를 좀 그래도 이게 있는데 하면서 망설이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. 네. 너무 망설이고 왜냐면 가진 게 많으니까 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. LG도 핸드폰 놓는데 몇 년 걸렸어요, 너무 그거. 어려웠죠. 뭐 십몇 년째 그거 털어야 된다라는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면은 문어발 뭐 확장이 돼 있으면서 건설하면 야 우리도 해 막 이러고 야 뭐 우리도 해 막 이런 게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얘네는 버릴 게 많았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. 효성그룹과 하나그룹 지주사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SK는 그 가진 게 많지만 투자의 귀재인 게 SK 그룹입니다. 뭐 하이닉스 인수한 것만 봐도 그게 보통 대단한 거 아니죠. 엄청나게. 그러니까 전기차, 수소차를 이렇게 한번 같이 봤습니다. 네.